제발 제발 멈추지 마, 세나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철역 계단을 오르던 윤세나는 시간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면접 시간은 오전 9시. 하지만 지금 시계는 이미 8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평생을 준비해온 기회, 부모님에게도 이번만큼은 꼭 붙어볼게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대기업 면접이었다. 전날 밤 세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이력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예상 질문을 머릿속에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불행히도 그날따라 출근길 교통사고로 버스가 지연됐고 전철까지 멈추는 바람에 결국 늦어버린 것이다. 에라 모르겠다. 뛸 수 있는 데까지 뛰자. 하이힐이 도로 위에서 요란하게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그녀는 대기업 한성그룹 본사 건물 앞으로 달려갔다. 숨을 헐떡이며 입구를 향해 돌진하던 그 순간 건물 뒤편에서 들려오는 고성과 웃음소리에 본능적으로 고개가 돌아갔다. 야, 이 양반 또 쓸데없이 자리 비우고 어디 갔어? 청소나 똑바로 하지 그랬어? 이게 뭐야? 먼지가 더 많아졌잖아? 회색 유니폼을 입은 노인이 젊은 사원 몇 명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다. 그의 손엔 걸레와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고 발치에는 엎질러진 커피와 휴지가 널브러져 있었다. 누가 봐도 일부러 버린 짓이었다.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아휴, 들은 척도 안 하네. 귀도 안 들리시나 봐? 연세 드신 분이 일을 못하시면 물러나셔야지. 젊은 남자의 뺨에 비웃음이 서렸다. 그리고 그 손이 청소용 밀대를 발로 차려는 순간 그만하세요. 세나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달렸음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뚜렷하고 단단했다. 모두의 시선이 세나에게 쏠렸다. 어? 누구야? 직원인가? 아니네. 아, 저기 면접 보러 온 애 아니야? 놀라운 듯한 눈빛이 번졌다. 세나는 벌개진 얼굴로 노인을 향해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노인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청소하시던 건데 왜 이러세요? 누가 봐도 이건 고의잖아요? 세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상대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오지랖도 넓네. 너나 면접이나 잘 보러 가. 안 가면 잘릴 텐데. 아님, 우리 상무님이 면접관이시니까 여기서 본 거 말해줄까? 세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대신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네요. 말을 마치고 나서야 숨이 턱 끝까지 찼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래도 돌아설 수는 없었다. 면접을 망친 것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었다. 청소부 노인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무언가 짙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고맙소 아가씨.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낡은 외투,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손.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위험이 있었다. 괜찮으시면 얼른 따뜻한 물이라도 좀 드시고요. 너무 추워요, 오늘. 세나는 자신의 텀블러를 꺼내 노인에게 내밀었다. 이내 울리는 알람 소리. 오전 9시. 면접 시작.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세나는 마지막으로 노인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는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세나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날 면접은 물론 끝나 있었다. 이름이 불리지도 않았고 접수조차 닫혀 있었다. 세나는 그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그녀는 모른 채였다. 그날 뒤편에서 벌어진 짧은 만남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서사의 서막이 될 거란 사실을. 면접에서 탈락한 다음 날부터 윤세나는 또다시 아르바이트 전선으로 뛰어들었다. 카페 서빙, 새벽 물류창고, 저녁엔 영어학원 보조까지. 부모님께는 면접 잘 보고 왔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현실은 잔인했지만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세나는 스스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3일 후 세나의 휴대폰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윤세나 씨 맞으시죠? 한성그룹 회장실 비서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저요? 순간 장난 전화인가 싶었다. 세나는 수신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며칠 전 면접 오셨다가 일정 때문에 빠르게 귀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명예회장님이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채 세나는 다음날 회사로 향했다. 이전과는 달리 안내 직원이 깍듯이 인사하며 그녀를 고층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50층.
한성그룹 회장실. 유리문이 열리자 고요한 권위가 가득한 사무실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익숙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오, 왔구만. 그는 그날 자신이 도와준 청소부 할아버지였다. 아니, 이제는 명확해졌다. 청소부가 아닌 한성그룹 창립자이자 명예회장 강진우였다. 회장님이셨어요? 세나는 충격과 동시에 자리에서 반사적으로 일어섰다. 손이 떨렸다. 그녀가 존댓말도 잊고 무심히 텀블러를 내밀었던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 회장이라니. 강진우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놀랐겠지. 사람은 껍데기가 전부가 아니란 걸 자네는 잘 알고 있더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니야. 그게 바로 자네가 가진 장점일세.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었다. 70이 훌쩍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어깨는 곱고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학벌도 외모도 보지 않네. 자네처럼 위기에 누굴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지. 지금 회장 자리에 앉아있는 내 아들놈한테는 그게 없지. 네? 자네를 비서실로 채용하고 싶네. 단순한 서기가 아니야. 내 옆에서 직접 일할 사람으로. 그 순간 세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며칠 전까지 커피값 아끼느라 11컵 라면을 고르던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회장 직속 보좌로 제안받고 있다니. 그런 자격이 저한테는. 이미 자네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그리고 앞으로 증명할 기회를 내가 줄 걸세.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사람을 시험하려는 교활한 속셈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도 아니었다. 혹시 말입니다. 세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날 직원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요? 자질을 보기 위한 테스트였어요? 강진우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럴 리 있나? 난 그런 장난 못하네. 그건 그냥 현실일 뿐이야.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 안에도 그런 오만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지. 그는 잠시 말끝을 흐리더니 세나를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다. 자네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세나는 회장실 비서실에 채용됐다. 다른 신입사원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처음엔 온갖 시선이 따랐다. 빽이 있대. 회장 눈에 들었대. 수군대는 소리들이 세나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일했다. 출근 첫날부터 자리를 정돈하고 회장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임원회의 자료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허투루 한순간도 없었다. 그리고 회장은 그런 그녀의 노력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강진우 회장은 세나를 데리고 1층 로비로 내려갔다. 그날은 회사 창립 35주년 행사 전날이었고 임원들과 고위 간부들이 모두 대기 중이었다. 회장님, 여긴? 자, 모두 주목해주게. 회장은 직원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었다. 이 친구는 윤세나? 앞으로 내 업무를 보좌할 내 옆자리 사람이네. 모두가 얼어붙었다. 특히 지난번 그녀를 무시하던 남자 직원이 있는 것도 세나는 알았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이가 회사를 지킬 수 있단 걸 이 친구를 통해 나는 다시 배웠네. 순간 수십 쌍의 눈이 세나를 향했다. 의심과 경계, 질투와 경악이 섞인 시선들. 하지만 세나는 고개를 들었다. 단단하고 떳떳한 눈빛으로 회장이 곁에 우뚝 섰다. 그날부터 회사의 공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회장실 비서라는 자리는 단순한 업무 지원자가 아니었다. 세나는 곧 깨달았다. 그것은 철저한 정치와 권력의 중심에 서는 자리라는 것을. 처음 며칠간은 무척 조용했다. 모두가 조심스러운 듯 그녀를 관망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본색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윤 비서, 이번 회의에 왜 회장님 단독 스케줄이 빠졌죠? 첫 공격은 인사팀 상무 오진석이었다. 그는 50대 초반, 오래전부터 강진우 회장의 뒤를 이으려 눈독을 들이고 있던 인물이었다. 회장님께서 직접 정리하신 안건이셨고 제게 비공식으로 전달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루트를 무시한 겁니까? 신입이 감히. 그의 말투엔 뼈가 있었다. 세나는 고개를 숙이며 차분히 답했다. 공식과 비공식의 구분은 회장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저는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하지만 회장 강진우는 아무 말 없이 커피잔만 들고 있었다. 대신 그의 입꼬리는 묘하게 올라가 있었다. 며칠 뒤 세나는 우연히 사내 비자금 계좌에 대한 문서를 접하게 된다. 명의는 가짜, 송금처도 해외. 금액은 무려 수십억 원. 이건 뭐지? 그 문서는 사내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비서실 메일함을 통해 회장에게 도착한 민원 파일이었다.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자 그는 눈을 감은 채 오래 침묵했다.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썩었구만.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자네가 조사해보게. 제가요? 이 문서가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누가 관련돼 있는지 누구도 믿을 수 없네. 자네만 빼고. 그 순간 세나는 책임감과 동시에 강한 불안감을 느꼈다. 이게 내가 감당해도 되는 일일까? 하지만 회장이 그 신뢰를 저버릴 순 없었다. 세나는 야근을 반복하며 자료를 분석했고 그 끝에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오진석 상무와 일부 본부장들이 사내 납품 계약을 조작해 거액의 돈을 빼돌린 것이다. 하지만 그걸 밝히기엔 그녀는 너무나 작은 존재였다. 그래서 세나는 전공법 대신 전략을 선택했다. 며칠 뒤 열린 중역회의. 회장 대신 세나가 회의 자료를 준비하며 일부러 실수인 척 계약서 중 납품처 이름을 크게 표시한 채 화면을 넘겼다. 이 계약은? 이상하네요. 이 업체 작년에는 존재도 안 했던 곳인데요. 몇몇 부장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오진석 상무가 벌떡 일어섰다. 이건 누가 넣은 거야? 누가 허락도 없이 이런 문서를? 제가 회장님 지시에 따라 직접 넣은 자료입니다. 세나는 담담히 말했다. 회장님께서 최근 회사의 재정 흐름에 문제가 없을지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상 거래가 있어서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회장을 향했다. 강진우는 말없이 웃었다. 잘했네, 윤 비서. 그 말 한마디가 무게를 갈랐다. 오진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날 이후로 세나는 조직의 실질적인 핵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은 항상 질투를 불러온다. 다음 날 세나는 익명의 이메일을 받는다. 윤세나, 네가 뭐라고 회장님 곁에서? 내 부모가 누군지, 너 과거 어떤지 내가 다 알아? 세나는 핏기가 가셨다. 익명 아이디로 보내진 그 메일에는 그녀가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이 붕괴됐던 이야기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심지어 그녀가 몰래 공공기관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했던 내용도 있었다. 누군가 나를 철저히 조사했어. 그날 밤 그녀는 회장실 청소를 마친 후 홀로 책상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나올 듯 말 듯 했지만 입술을 꽉 다물었다. 아직 괜찮은가? 문득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회장이 다시 사무실로 들어온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세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회장은 책상 너머로 다가와 말했다. 난 자네의 과거보다 자네의 선택을 본다네. 그날 자네가 날 도운 것처럼 이번에도 자네는 올바른 걸 선택했어. 그게 내가 자네를 선택한 이유일세.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울렸다. 다음 날 회장실 복도에는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다. 그동안 세나를 괴롭히던 남자 직원이 회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세나는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걸 고치지 않으면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지. 그날 이후 세나를 향한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다. 존경 혹은 두려움의 눈빛. 누가 뭐래도 이제 세나는 이 조직의 실세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봄비가 촉촉이 내리던 어느 날 아침 회장실 안은 평소와 달리 고요했다. 강진우 회장은 커다란 창가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나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회장님, 몸은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응. 몸은 괜찮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느껴지지. 네? 그 말은 유난히 깊고 무거웠다. 세나는 순간 그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날 오후 세나는 회장으로부터 하나의 봉투를 건네받았다. 겉엔 아무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긴 문건이 들어있었다. 한성그룹의 차기 대표이사 추천권을 윤세나에게 위임함. 이건 무슨? 세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신뢰의 표시가 아니었다. 말 그대로 한성그룹 전체를 물려주겠다는 뜻이었다. 자네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하네. 이 회사의 미래가 자네 손에 달릴 수도 있어.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다. 며칠 후 본사 대강당에는 전 임원과 직원들이 모인 특별 이사회가 열렸다.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회장이 무대로 올라섰고 기자들과 방송 카메라까지 자리를 가득 채웠다. 나는 오늘부로 명예회장으로 완전히 물러나겠소. 그리고 다음 회장 직속 보좌관 겸 최고 운영 책임자로 윤세나 씨를 임명하겠소. 순간 장내는 정적에 휩싸였다. 일부는 술렁거렸고 몇몇 임원은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다. 오진석 상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윤세나는 경영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기업 운영 경험도 없습니다. 이건 감정적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장의 표정은 싸늘하게 바뀌었다. 경영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일이야, 오 상무. 자네는 그걸 잊었지? 그리고 조용히 버튼을 눌러 커다란 스크린을 작동시켰다. 화면에는 그간 세나가 밝혀낸 비자금 거래, 납품 비리, 불투명한 채용까지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 순간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모든 걸 밝혀낸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두 알게 될 걸세. 윤세나는 이 회사를 다시 사람 중심의 기업으로 만들 거야. 내가 그걸 본 거지. 며칠 뒤 세나는 정식으로 회장실 보좌에서 운영 책임자 치프 아퍼레이팅 오퍼서 COO로 임명되었다. 그녀의 첫 행보는 사내 익명 고발 시스템 도입과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 신설이었다. 그녀는 말한다. 모두가 출발선이 다르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한 사람에게 결과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움직임에 사람들은 점차 응답했다. 기존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움직임이 늘었고 청년 직원들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강진우 명예회장은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 기자회견도 없이 떠들썩한 은퇴식도 없이 단 하나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날 늦은 시간 면접장 앞에서 그를 부축해주던 세나의 모습. 텀블러를 들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를 일으켜주던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 담긴 사진. 어느 날 세나는 새로 입사한 인턴 면접을 직접 보게 된다. 그중 한 소녀는 무척 긴장하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떨리는 손으로 텀블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늦진 않았죠? 회사 입구에서 쓰러진 경비 아저씨 도와드리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그 순간 세나는 미소를 지었다. 회장의 말이 떠올랐다. 진짜 인재는 남을 먼저 보는 사람이야.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괜찮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윤세나. 이제는 한성그룹의 새로운 얼굴로 단지 회장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신념으로 모두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회사의 미래를 바꾼 첫 순간은 면접에 늦던 날 한 노인을 도와준 바로 그 선택이었다는 것을.